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의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브 코딩과 기술 부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AI로 코드를 순식간에 만드는 이 놀라운 속도. 근데 그 뒤에는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까요? 이 새로운 방식이랑 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숙제 같은 기술 부채. 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시의적절하고 주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이제 자연어 설명만으로 AI가 코드를 뚝딱 만들어내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최신 트렌드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쌓이는 장기적인 비용, 바로 기술 부채가 있죠. 네네. 이 둘이 생각보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브 코딩이 기술 부채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쌓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이브 코딩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보죠. 그냥 말로 설명하면 코드가 나온다니. 와, 이거 뭐 개발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데요? 그렇죠. 특히 아이디어를 빨리 검증하거나 뭐 프로토타입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떨 땐 AI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초기 아이디어 구체화나 빠른 반복 작업에는 분명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코딩 경험이 좀 적은 분들에게도 개발의 문턱을 확 낮춰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속도라는 매력에 너무 취해서 자칫 놓치기 쉬운 위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확장성 문제를 꼽을 수 있겠네요. 확장성이요? 네. 당장 눈앞의 기능 구현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AI가 만든 코드가 자원을 좀 비효율적으로 쓴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최적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용자가 조금만 늘어도 시스템이 금방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일단 빨리 만드는데 집중하다 보니 나중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군요. 그럼 테스트는 어떤가요? 코드를 내가 직접 짠 게 아니면 테스트 코드 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개발자가 AI가 생성한 코드를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할지 좀 막막해질 수 있죠. 네네. 결국에는 테스트 커버리지가 낮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버그가 어딘가 숨어 있다가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 그럼 결국엔 QA에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버그 수정하고 품질 보증, QA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그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직접 지은 집이 아니라서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바로 알기 어려운 것처럼요. 코드 이해도가 낮으면 유지 보수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디버깅도 당연히 어렵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게다가 보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빨리 만들다 보면 보안 검토 같은 건 좀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보안 취약점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AI는 주어진 맥락 안에서 코드를 생성하긴 하지만 그게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이나 잠재적인 위협까지 다 고려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코드가 여러 파일에 걸쳐서 변경되거나 로직이 좀 복잡해지면 코드 검토 과정에서도 사람이 놓치기 쉬운 그런 보안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방치되면 이게 결국에는 기술 부채라는 훨씬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 결국 바이오 코딩의 그 편리함 뒤에 숨어있던 문제들이 슬슬 기술 부채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군요.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미래의 비용을 당겨 쓰는 셈이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기술 부채라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있지만 시간 제약이라든지 자원 부족 같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하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때로는 시장에 빨리 출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빚을 지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의도적 부채라고 하죠. 또 경험이 부족하거나 설계가 미흡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건 비의도적 부채고요. 특히 그 초기 설계 단계에서 내린 잘못된 결정들, 이런 설계 부채는 나중에 시스템 전체를 흔들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실제 개발 현장에서 이런 기술 부채를 좀 외면했을 때 어떤 좀 뼈아픈 결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단순히 개발 속도가 좀 느려진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온 경험담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루면 끝날 작업이 일주일 넘게 걸리는 건 그냥 예사고요. 일주일이요? 네,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 해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게 되는 거죠. 잦은 시스템 장애는 거의 기본이고요. 또 특정 개발자 몇 명에게 업무가 너무 집중되면서 그분들이 만약 회사를 떠나면 시스템 전체가 그냥 마비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 의존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유능한 개발자들이 지쳐서 회사를 떠나고 경쟁사는 막 새로운 기능 내면서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발목 잡혀서 시장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아예 다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그냥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도 갑니다. 세상에. 심지어는 그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던 유일한 개발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재개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휴,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단순히 개발팀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네, 절대 아니죠. 이건 회사의 경쟁력, 비용, 그리고 혁신 능력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브 코딩이 주는 속도의 매력은 포기할 수가 없을 텐데 말씀하신 그 기술 부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렵네요. 네, 그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죠. 핵심은 AI 도구를 맹신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바이브 코딩은 정말 강력한 보조 도구이지 개발자를 대체하는 무슨 마법 지팡이가 아니거든요. 네, 보조 도구다. 첫째는 AI가 생성한 코드는 반드시 사람이, 개발자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리팩토링을 통해서 코드 품질을 높이고 또 명확한 코딩 표준을 적용하고 꼼꼼하게 문서화하는 작업이 꼭 따라와야 합니다. 검토와 이해, 리팩토링, 표준, 문서화. 네. 둘째는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코드를 만들기 전에 테스트부터 작성하는 방식, 즉 테스트 중심 개발, TDD 방식을 적용하는 게 좋고요. 또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하는 그런 지속적 통합, CI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테스트가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그리고 기술 부채 자체도 그냥 쌓아둘 게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떤 기술 부채가 있는지 목록을 만들고 이걸 이제 기술 부채 백로그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서 어떤 것부터 해결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네, 백로그 관리. 그리고 단순히 버그 수정뿐만 아니라 이 부채를 갚기 위한 리팩토링 시간을 정기적으로, 의식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따로 빼놓아야 한다. 그렇죠. 코드 검토 문화도 중요합니다. 특히 좀 복잡하거나 여러 영역에 걸친 변경사항은 더 세심하게 봐야 하고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코드 리뷰를 많이 해본 경험이 보안 결함을 더 잘 찾아내는 능력으로 꼭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오, 그래요? 경험이 많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네, 오히려 기계적으로 그냥 검토만 하는 리뷰 피로를 경계해야 하고요. 동료 간에 서로 코드를 봐주는 상호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코드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들어보니 바이브 코딩은 분명 개발 생산성을 혁신할 잠재력이 엄청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기술 부채와 보안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또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정말 필수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AI의 도움은 적극적으로 받되 최종적인 코드 품질과 시스템의 안정성은 결국 우리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도와 품질은 뭐랄까 영원한 줄다리기 같은 거죠.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현명하게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견고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원칙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개발하고 계신 프로세스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AI와 인간 개발자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협력해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